안녕하세요, 벌풀입니다. 오늘은 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멘과 스시 대표적인 메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멘입니다. 라멘. 일본 외래어 알파벳인 가타카나로 라, 길 장음하고 맨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라멘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한국어로 하면은 라면이 이제 라멘인 거죠. 그 일본 라멘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국물이랑 면발이 되게 좋아서 두어 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라멘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중국어 어원이 있겠죠. 네, 한자로는 랍면이라고 씁니다. 이 랍자는 당길 랍자입니다. 이게 손숫자로 뜻을 의미하고 랍자의 발음을 담당하는 설립자가 이렇게 있어서 립, 당길 랍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요 한자가 납치할 때 그걸로 쓰고요. 피랍한다. 사람 이제 잡는 거 뭐 이런 걸 피랍한다고 하죠, 강제로. 예,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 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는 면이잖아요, 그냥 면. 그래서 면을 갖다가 당겨서 하는 요리.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길게 당겨서 가늘게 만든. 그러니까 이제 면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요리를 람미엔이라고 합니다. 람면.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이렇게 람면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역시 동아시아는 서로 통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일본만큼 많은 람면이 있는데 일본은 조금 더 이 람면을 굉장히 장인화 시킨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전 중국식 람면은 잘 못 먹어봤고 일본 라면을 많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요거를 좀 옛날에 배고플 때 들여와서 그런지 즉석식품화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가면 즉석식품이 아니라 이제 요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요리가 없다가 60년대 초에 이제 우리가 못 사니까 밀가루 원조를 좀 해줍니다. 밀가루를. 그래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쌀 대신 이제 밀가루를 먹게 해야 되는데 빵으로는 잘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먹지 않았죠. 그랬더니 밀가루로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삼양라면 1963년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요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굶주리는 게 조금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때 이후로 한국은 이런 인스턴트 라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현재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즉석 라면으로는. 참고로 한국에 있는 인스턴트 라면은 이제 닭고기 육수 이렇게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그 60년대 초에 이제 요때 삼양라면 나올 때는 그랬는데 이제 좀 있다가 조금 더 경제가 올라가면서 닭고기 대신에 쇠고기 육수 지금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런 스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햄 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고기 맛 좀 넣어서 신라면 여기 육수는 아주 끝내주죠. 저도 신라면 자주 먹고 진라면도 가끔 먹습니다. 다음에 일본 요리는 스시입니다. 이 말로는 이제 초밥이죠. 그 초밥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회가 이불처럼 밥 위에 덮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사이에 그냥 맨밥이 아니라 여기다 식초를 좀 절여서 그렇기 때문에 초밥이 돼서 초밥 위에 회가 올라가 있는 게 이제 회초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요거는 냉장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냉장고가 아니면 이렇게 못 먹어요. 요거 요렇게 밥 위에 생선 얹어 놓잖아요. 몇 시간만 지나도 상할걸요. 괜히 식중독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온에 놔두면. 그래서 그 식품점 냉장고 칸에 보면 냉장해서 이 초밥도 놔두는데 하루 이상 지나서는 잘 먹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는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스시의 유래입니다. 완전히 지금 모양이랑 틀리죠. 스시라는 이런 요리는 기원은 동남아다 뭐 해갖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 스시는 일본에서 그냥 최대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보이는 요거를 갖다가 일본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나라 시대에 있었던 나레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뭐냐면 생선을 일단 소금에 절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빨갛게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요게 쌀입니다. 좁쌀 같은 거예요. 이런 좁쌀을 쫙 넣어놓고 이제 무거운 돌로 이렇게 올려놓고 한참 삭혀가지고 먹는 음식이 옛날엔 스시였습니다. 이게 스시였습니다. 지금처럼 싱싱한 회가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 다른 음식이죠. 아마도 이렇게 먹은 이유는 옛날에는 보관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생존에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선들을 어떻게 보관을 할지 부패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먹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되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제 쌀에서 나오는 그 발효 성분이랑 생선이랑 잘 섞여서 오래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게 스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시와 똑같은 게 한국에도 있습니다. 식혜죠, 식혜. 여기 식혜는 이 식혜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식혜가 아니라 그거는 식혜를 이렇게 쓰죠, 글씨를. 근데 지금 얘기한 건 햇님할 때 그 식혜입니다. 여기 해. 이 식혜도 앞서 봤던 일본식 요리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미 식혜 팔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자미에서 내장이랑 머리, 이제 가자미 생선이 이렇게 쓰면 머리 잘라가지고 여기 띄고 그다음에 속에 내장 다 빼내고 그다음에 요거 소금간 해갖고는 좀 절인 다음에 그래가지고 생선 조각을 탁탁 내갖고 여기 위에 이제 먹기 좋게 그런 사이즈로 놓고 요 위에다 좁쌀밥 있잖아요. 흰쌀밥은 이제 아니고 약간 작은 그런 게 이제 잘 발효가 되나 봐요. 그래서 요 위에다 좁쌀밥들을 막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혜 먹을 때 보면 이런 쌀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작은. 요렇게 해서 보존해서 먹는 요리가 식혜인 겁니다. 여튼 이런 식혜 같은 스시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먹었고요. 그랬던 스시가 에도 시대 때부터 활발하게 일본인들한테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에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 교토가 이제 일본의 수도였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승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 딱 하고 나서 이후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스가 이제 이쪽 도쿄 동경으로 수도를 천도하죠. 동쪽으로 수도 옮겼다 그래서 동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쿄인 거죠. 어쨌든 이쪽으로 옮기면서 수도를 만드느라고 재건이라기보다 만드느라고 노가다를 엄청 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귀족들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그러면서 많은 상인들도 모이고 공사도 엄청 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농사하고 바로 밭에서 베어서 먹는 게 아니니까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때 스시가 되게 한턱을 한 거죠. 이렇게 절여서 왔으니까 그냥 좀 놔둬도 되고 거기다 밥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먹으면 짭짤하면서 먹기에 딱 노동자들이 먹기에 좋았던 거죠. 그런 노동자들의 음식이 지금은 냉장고가 나오면서 그냥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서 이제는 날로 회를 삭히지 않고 그냥 초밥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게 스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스시 만드는 장인이 뭐 있다. 이 사람이 뭐 200년, 300년 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온 거는 냉장고 나온 다음이니까 수백 년 된 장인이다. 그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빨리빨리 요약하겠습니다. 라멘은 한자로는 랍면, 중국식 발음은 라미엔, 당길랍 면자에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시는 생선을 삭혀서 먹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식혜 같았던 음식을 갖다가 원래 스시라고 했다. 그리고 요로 스시처럼 먹었던 건 동남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식혜라는 모습으로 먹었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